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똑똑하게 스마트하게 편식해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음식에 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우리 건강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내가 먹는 음식이 곧 내 몸이 되는 것이니까요. 이 음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안 되고요. 편식을 해서 먹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영상 보시기 전에 주의사항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흔히들 뭐 어른들이 그 자녀들한테,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어린 아이들한테 골고루 잘 먹어야 한다. 그래야지 건강하고 키도 잘 크고 뭐 그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현대 사회는 골고루 많이 잘 먹으면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다 똑같은 음식이 아니고 어떤 거는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음식이 있고 어떤 음식은 몸을 망가뜨리는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요런 책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아빠들은 꼭 이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한 1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지금 봐도 내용이 아주 좋은 내용이 많이 있고 특히 발달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둔 부모님에게 꼭 필수적으로 추천하는 책이니까요. 한번 꼭 읽어보시고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잘 감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감을, 거기에 대한 지식을 오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미 그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는 이미 몸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몸의 신체 반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왼쪽 음식을 먹어야 될지, 오른쪽 음식을 먹어야 될지, 기본적인 지능만 있다면은 직관적으로, 본능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될지, 흔히 정크푸드라고 하죠. 정크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뭐 쓰레기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정크푸드라고 하고, 그리고 이런 이제 잎채소가 풍부한 이런 음식이 있죠. 그럼 어느 것을 먹어야 될지 뻔히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음식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골고루 잘 먹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요런 음식을 현대인들이 많이 먹고 있고 요런 음식은 좀 덜 먹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어느 거를 먹어야 되는지 이렇게 고민이 될 수 있겠지만 답은 이미 좀 뻔히 정해져 있죠. 예, 그래서 먹기 싫은 거를 주로 먹어야 되는데 이쪽 왼쪽 음식이 좋기는 하지만 과일을 또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은 또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에는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좋지 않은 음식은 이런 것들이 있는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 뭐 잠깐 젊은 시기에 조금 즐기면서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40대, 50대, 60대 이상이 됐는데도 이런 음식을 즐겨 먹지 않고 이런 음식을 많이 먹으면은 당연히 몸이 더 상하고 5대 성인병인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통풍 같은 질환도 잘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을 피해야 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음식들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음식이 왼쪽에 있는데 이런 음식 중에서도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음식은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 이쪽 음식이 좋겠지만 이 음식 중에서도 음식을 어떻게 조합해서 먹느냐,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같은 좋은 음식이라고 해도 누구에게는 안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 범위 안에서도 좀더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개인 맞춤형으로 해서 음식을 잘 챙겨서 먹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에게 잘 맞는 음식을 찾는 방법은 두 가지를 오늘 소개해 드릴 건데, 첫 번째는 검사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검사에는 이런 마스트 108종 검사가 있는데, 이 검사에는 호흡기 항원 알러지도 있지만, 이렇게 음식으로 먹어서 확인할 수 있는 알러지 그 항원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견과류가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과일류,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코코넛하고 뭐 사과가 안 맞았고요. 그리고 채소류도 샐러리, 토마토, 감자, 마늘 이런 게 안 맞았고, 그리고 해산물, 뭐 조개하고 오징어가 안 맞네요. 그리고 기타 감자,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계란이나 뭐 닭고기, 우유, 노른자, 그리고 곡식 이런 것들이 체질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러지 증세가 있거나 또는 나한테 잘 맞는 음식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검사를 해가지고 검사를 통해서 나한테 안 맞는 음식을 좀 피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개드릴 검사는 IgG 식품 알러지 검사, 흔히 뭐 지연성 음식 알러지 검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90종 검사가 있고요. 앞에 보여드린 거는 급성 알러지이고 요거는 이제 지연성 알러지에 해당되는 건데 이렇게 90종의 검사가 있어서 여기서 수치가 높게 나온 음식은 나한테 안 맞을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어, 식단에서 빼고 나서 이제 음식을 드셔야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뭐 곡류에는 이렇게 글루텐 밀가루, 뭐 오트밀, 호밀, 보리쌀, 메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계란하고 육류에는 메추리알, 뭐 계란, 흰자, 노른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그다음에 오리고기, 양고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하고 콩류에는 뭐 카제인, 우유, 산양류, 요구르트, 치즈, 콩, 완두콩, 녹두가 있는데 이렇게 유제품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쪽 음식을 안 먹는 게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외에도 어, 좀 더 파트가 있는데 이제 세 가지 리포트만 먼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는 이제 비용이 들어간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하지만 좀 여러 가지 음식을 우리가 혼재해서 먹기 때문에 어떤 것에 반응하는지 잘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는 것도 유용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나에게 맞는 음식, 똑똑하게 편식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방법이 또 있는데, 두 번째 방법은 이미 그 정답은 이 몸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었을 때 신체 반응을 살펴봐서 그 안 좋은 반응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음식을 끊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나서 2시간에서 한 72시간 사이에 신체 반응을 살펴보면은 그 음식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체 반응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신체 반응을 살피고 해당되는 음식을 피하는 것이 뭐 암 환자한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자가 면역 질환, 알레르기 환자, 뭐 황반변성, 동맥경화 환자 등등등 대부분의 만성 질환 환자에 있어서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니까요. 잘 알아두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체 반응은 소화기 반응이 있습니다. 위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불편한 반응인데요. 음식을 먹고 나서 2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몸을 잘 관찰해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뭐 소화가 안 되거나 가스가 차는 증세, 방귀가 많이 나오거나 방귀 냄새가 지독해지거나 트림, 그리고 미식거림이 있고 뭐 역류, 신물이 올라오는 증세, 뭐 구토, 묽은 변, 설사, 변비, 끈적끈적한 점액변, 혈변 요런 증상 중에 일부가 있게 되면은 물론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지만 대부분 내가 먹은 음식이 나하고 잘 안 맞아가지고 생기는 신체 반응이니까 해당 음식을 먹고 나서 이런 비슷한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음식을 좀 끊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피부 반응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렵거나 뭐 빨갛게 올라오거나 두드러기, 물집, 진물, 그리고 이제 고름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요. 피부 묘기증, 그리고 피부를 이렇게 긁으면 빨갛게 긁는 대로 올라오기도 하고 여드름, 그리고 팔, 다리, 얼굴 쪽에 이렇게 붓는 증세가 있는 경우에 이런 피부 증세가 있으면은 혹시 내가 먹는 음식 중에 좀 잘 나랑 안 맞아가지고 그런 알러지 반응이 생긴 게 아닌지 아까 검사에서 마스트 검사랑 지연성 알러지 검사에서 해당되는 음식들을 먹었을 경우 이런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뇌신경 반응이 있습니다. 뭐 음식을 먹었는데 졸리거나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고 멍한 이런 브레인 포그 비슷한 증세가 있는 경우에도 음식이 안 맞는 게 들어와서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호흡기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채기, 콧물, 뭐 코막힘, 기침, 가래, 숨쉬기 불편한 이런 증세가 악화되는 경우에도 나한테 안 맞는 음식이 들어와서 생긴 반응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심장 반응도 있을 수 있는데요.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맥박수가 올라가고 답답한 증세. 뭐 이런 경우에는 부정맥이나 그 협심증 같은 질환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음식이 안 맞는 경우에도 이런 반응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혈당 변화입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고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는데, 물론 음식을 먹으면 생길 수 있는데 지나치게 혈당 스파이크가 이렇게 생기는 경우에도 나한테 안 맞는 음식이 들어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해당 음식을 자제해 주는 것이 좋겠고요. 혈당은 이렇게 완만하게 140 피크가 140 이하로 완만하게 떨어지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그런 음식 같은 경우에는 염증을 유발하고 알러지 반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꼭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건강하게 편식을 하는 방법은 그 검사를 통해서 음식 알러지나 장누수 유발하는 음식을 확인을 해서 그 음식을 끊어주는 것이고요. 검사를 하는 게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음식 기록을 해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6가지 신체 반응이 있는지 꼼꼼하게 기록하고 체크를 해보는 게 어떻게 보면 검사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음식을 한두 가지만 먹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먹기 때문에 음식 기록을 해서 한 2주나 한 달 정도 꼼꼼하게 기록을 해보시고요. 시간 순서대로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신체 반응이 몇 시에 생겼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신체 반응이 생겼을 경우에는 2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꼼꼼하게 체크해가지고 해당 음식을 찾아내서 그 음식을 식단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이 여러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배제식이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음식을 찾았을 경우에는 치료 기간 동안 타이트하게 끊어주시면 좋겠고요. 평상시에도 이런 음식들을 멀리 해가지고 장을 좋아지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요. 꼭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근데 이런 그런 신체 반응을 보는데 특히 이제 제가 주위에서 보는 음식은 유전자 조작 GMO라고 하죠. 그런 옥수수 사료, 항생제, 호르몬제, 방부제를 이용해서 그 감옥처럼 가둬놓고 그 밀집 사육을 하는 그 육류들 있잖아요. 그런 음식을 먹었을 때 앞에 말씀드린 6가지 그런 신체 반응들이 자주 생기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학 처리해서 만든 식물성 정제 기름 있잖아요. 뭐 포도씨유, 뭐 해바라기 씨유, 카놀라유, 옥수수 기름, 뭐 면화씨유, 뭐 등등 다양한 그런 화학 처리한 기름을 먹는 경우에 이런 반응이 생길 수 있고요. 이런 기름을 직접 먹는 것보다는 요리에 사용해서 만든 음식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유전자 조작 농산물도 옥수수, 대두, 밀 이런 걸로 가공한 음식을 먹는 경우에도 그런 신체 반응이 생길 확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3가지 등등을 한꺼번에 이용해서 가공해서 만든 음식이 특히 조심해야 될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런 음식이 이제 저도 뭐 치킨을 너무 좋아하고 돈가스도 엄청 좋아했었고요. 뭐 대학교 때 이제 친구들하고 삼겹살에 소주 뭐 이런 거 할 때 너무 좋아하는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조금 자제하고 안 먹는 편인데 이 뭐 치킨이나 돈가스나 이런 삼겹살 이런 것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유전자 조작에서 사용된 그 사료로 이용한 밀집 사육 육류가 해당이 되고 안 좋은 기름으로 튀긴 경우가 많겠죠. 거기다가 밀가루 같은 그런 반죽을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것만 많이 이렇게 조합해서 만든 음식이 대표적으로 치킨, 돈가스, 뭐 삼겹살, 뭐 햄버거, 뭐 고로케, 핫도그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런 기름진 음식을 너무 좋아하지만 이제는 나이도 좀 들었고 건강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겠다 싶어서 좋아하지만 아주 좋아하지만 잘 먹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그 자신에게 맞는 음식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검사를 통해서 그리고 신체 반응을 확인해서 음식 그런 일기 같은 걸 써가지고 자기 신체 반응까지 기록을 해서 2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신체 반응을 확인한 다음에 해당되는 음식을 찾아가지고 끊어주는 것이 그리고 나머지 그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음식 위주로 조합을 해서 먹는 것이 똑똑하고 스마트하게 편식을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러한 방법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이제 그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은 뭐뭐가 죽는다라고 하는 고지혈증 부작용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